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말로 배우는 영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물어보는 말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는 영어로 물어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꼭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동안에도 뭔가 물어보면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물어보는 말을 많이 하고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하지 못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행복해, 만족해, 혹은 뭐 일어나, 회의해 이런 말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문형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때그때 만들어 하라는 거죠. 근데 말하는 와중에 내가 말할 내용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 말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만드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말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들의 형태가 두 개로 나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형태, 아예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이 네이비색 부분을 제가 나눠놨고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한 가지 형태씩 제가 나눠서 비슷한 형태끼리 모아서 아예 단어처럼 말로써 같이 배워보고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형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형태도 배워볼 거니까 오늘 강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하신 다음에 본인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배워볼 거예요. 행복해?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행복해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re you happy? 라고 하시면 돼요. Are you happy?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Are you? 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Do you? 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뭐 Are you 뒤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오고요. Do you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끝이에요. 그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는 이 단어가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 뇌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위주로 제가 담았으니까 자주 하는 말 위주로 그냥 단어처럼 익혀버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Are you? 하고 뒤에 happy 이 부분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 happy의 원래 뜻은 행복한인데 Are you?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너 이런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이해하시고 happy는 행복한. 그래서 너 행복한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행복해가 된다. 한번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행복해 는 Are you happy다 이렇게 자꾸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행복해라는 말이 하고 싶으실 때 바로 Are you happy 나올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족해?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re you satisfied? 라고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satisfied 라고 발음되는 만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만족한. 그래서 Are you satisfied? 합쳐져서 너 만족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Are you interested? 다시 한 번 더요. Are you interested? 하면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요.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너 영화에 관심 있니? 뭐 이렇게 너 뭐 스포츠에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말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Are you interested? 너 관심 있니? 여기 되셨죠? 그 다음에 자신 있어? 이거는 Are you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Are you confident?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자신 있어는 뭐라고요? 그렇죠. Are you confident? 그 밑에 질투해? 이거는 이렇게 Are you jealous?
Are you jealous? 하시면 되고요. 너 나 질투하니? 너 쟤 질투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부터 내뱉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질투해? 이거는 Are you jealous? 그 다음에 화났어?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쵸? Are you angry? 하시면 되겠죠? Are you angry?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는 뭘까요? 그쵸? Are you scared? 하시면 돼요. scared, scared 이렇게 발음하시는 단어인데 이 캐가 여기서는 약간 깨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cared, scar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발음을 해드리면 Are you scar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장돼, 긴장돼 이거예요. Are you nervous? Are you nervous?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에 단어를 nervous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nervous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미국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nervous라고 발음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nervous보다는 nervous라고 조금 더 발음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실망했어? Are you disappointed? disappointed 하시면 돼요. 실망했니? Are you disappointed? 되셨죠? 그 다음에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이거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seriou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걱정돼? 이거는 그쵸? Are you worried? Are you worried? 그쵸? Are you worried? 걱정되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루해? 너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니? 이런 의미로 그쵸? Are you bored? 너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 지루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장은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단어 삼아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행복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너 캐나다에서 너 사는 거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운 말들을 항상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해? 이 말부터 한다. 행복해는 뭐였죠? 그렇죠. Are you happy?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 다 똑같아요. In Canada 하시면 돼요. In Canada. 캐나다에서의 삶은 행복하니? 너 캐나다에서 행복해? 이렇게 물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풀 문장 읽어보면 Are you happy in Canad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결과에 만족하니? 너 결과에 만족해? 이렇게 어떤 대상에 만족해?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족해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만족해라는 말은 그쵸? Are you satisfied? 조금 전에 배웠죠? 만족해가 뭐라고요? Are you satisfied? 결과에 이거는 with the result, with the result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결과에 라는 말은 with the result 다 라고 외워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앞에 are 있잖아요. are 이거는 비동사예요. 그쵸? be라는 단어가 am, are, is로 변한다. 그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are는 비동사 그래서 be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atisfied 이거는 그냥 그래서 be satisfied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with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서 be satisfied with 라고 하나의 수거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디에 만족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be satisfied with 합쳐서 어디에 만족한다. 그렇게 외워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외워서 말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Are you satisfied? 만족해? 라고 하고 뒤에 with the result를 붙이는 연습. 이러면서 satisfied with 어디에 만족하다. 이렇게 비동사는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배울 이 문장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3번 문장 보면요. 관심 있어. 이것도 그쵸. Are you interested? 배웠잖아요. 영화에
라고 하려면 여기서는 in을 써주셔야 돼요. 2번도 결과에, 뭐뭐에, 3번도 영화에, 같은 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에서는 be satisfied with, 어디에 만족하다. 3번은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 있다. 이렇게 봐주시라고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외우려니까 좀 외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말하기로 연결할 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지금. Are you interested? 관심 있어? 영화에? 이때는 in으로 연결하는 연습. In movies? 영화에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movies? 나한테 관심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해서 interested와 in을 연결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가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볼 문장들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은 방식이니까요. 자, 자신 있어. 이건 뭐였죠? 그렇죠. Are you confident? 이길 자신 있어? 이거는 of winning 하시면 돼요. Are you confident of winning? 이길 자신 있니? of는 전치사고요. winning은 win이라는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명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문법적인 얘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냥 문법적으로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어랑 맞춰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신 있어는 Are you confident? 이길 of winning? 그래서 이 문장을 익히시는 거죠. Are you confident of winning? Are you confident of winning?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be confident of 뭐뭐에 자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나 질투해? 질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질투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 질투하나? 이게 아니고요. 너 나 질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질투해? 이런 의미. 너 나를 질투하니? 그런 의미로 쓴 게 5번 문장이에요.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질투하니 이거는 그쵸. Are you jealous? 나를 of me 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Are you jealous of me? 나 질투하니? 나를 질투하니? 그래서 be jealous of 누구누구를 질투하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났어? 이거는 그쵸. Are you angry? 나한테. 이거는 with 써요. 그래서 Are you angry with me? 이건데 be angry with 누구누구에게 화나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화났어를 먼저 얘기하는 연습. Are you angry? 나한테? 이거는 맞아. 여기는 with me로 연결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angry와 with가 붙어갈 수 있도록 자주 해주시면 돼요. 7번 무서워하니? 이거는 무서워해. 그쵸? Are you scared? 거미를 그러면 of spiders? Are you scared of spider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be scared of 무엇을 무서워하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그 방법으로 be scared of를 먼저 익힌 다음에 이 말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방법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 강의 바로 다음이 아니고 뭐 좀 지난 후에 강의에 또 한번 묶어서 이거랑 연계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익히면 더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긴장되는 그렇죠. Are you nervous? 면접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th the job interview 하시면 되고요. Be nervous with 뭐뭐 때문에 긴장된다. 다시 한번요. Be nervous with 뭐뭐 때문에 긴장된다. 이렇게 원래 있는 문장인데 이거를 긴장돼부터 먼저 말을 하는 거죠. Are you nervous? 면접 때문에 with the job interview. 원래 면접이라는 거는 그냥 with the interview만 하셔도 돼요. job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with the interview 하시면 되는데 그냥 보통 면접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직업을 얻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job이라는 말을 그냥 넣어 드린 거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보는 면접도 job이란 말 빼고 그냥 with the interview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job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더 확실해지겠죠. 듣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나한테 실망했어? 실망했어는요, 그쵸? Are you disappointed? 하시면 되고요. 나한테, 이거는 in me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disappointed in 누구누구한테 실망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자,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진심이야? 배웠었죠? 그쵸? Are you serious? 이 계획에 대해 이거는 about this plan 이 계획에 대해 about this plan 그래서 Are you serious about this plan? 너 이 계획에 대해 진심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여기서도 be serious about 뭐뭐에 대해 진심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11번 걱정되니? 그쵸? Are you worried? 네 미래에 대해 걱정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About your future 네 미래에 대해 걱정돼? 네 미래 걱정돼? 이런 의미로 그쵸? Are you worried about your future? future 예, 발음을 조금 제가 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발음해드렸고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루해 이거는 그렇죠. Are you bored? 나랑 있어서 with me. Are you bored with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 be bored with 이거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실증나니? Are you bored with me? 너 나 실증나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제가 준비해드린 이 표현대로 한번 연습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증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쵸? Are you bored? 지루하니? With me? 나랑 같이 있어서 지루해?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 네,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re you로 하는 그 의문문들 자주 쓰는 단어를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일상을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보면 감정을 모르는 걸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표현은 좀 감정을 묻는 표현들이 많았어서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고 감정을 물을 때 are you라고 하는구나 예,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일상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일상. 보면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표현들은 다 일상이에요. 그쵸? 일어나, 씻어, 먹어, 출근해. 그쵸? 일상을 물을 때는요 do you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Do you get up? 너 일어나? 이렇게 묻는 거죠. get up이 일어나는 거고 get up 대신에 wake up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 you get up? 하면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 이거는 do you wash? 예, 그래서 여기 get up도 그렇고 wash도 그렇고 다 동사예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에요. 예,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냥 여기도 뭐 do you 왜 do you인가요? 왜 동사 원형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말을 분석하는 용도잖아요. 내가 이 말을 분석할 이유는 없죠. 그냥 말을 하는 방법을 외우는 거잖아요. 씻어라고 할 때는 do you wash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쌓이면 스스로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다 이해되는 순간이 오니까 지금부터 예, 그걸 다 이해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익힌다. 예,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팁이에요. 저도 그렇게 익혔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이거는 그렇죠. Do you eat? 하시면 돼요. Do you eat? 먹니? 먹어? Do you eat? 출근해? 출근해는 Do you go to work? Go to work. 간다? To work. 직장으로. Go to work. 출근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니? Do you take the bus? 이용하다란 뜻의 단어 take 대신에 use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tak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do you take the bus? 버스 타니? 버스 이용해서 뭐 버스 타? 버스 이용해? 이런 의미예요. 제가 탄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용한다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버스를 탄다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버스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자 버스에 타세요 이렇게 할 때 그때 탄다는 게 있고요. 나는 출근할 때 버스 타 이렇게 한다는 탄다가 있죠. 서로 다르잖아요. 한국어에서 같은 탄다라는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하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고
한 건 하나는 이용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한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버스를 이용해 라고 할 때는 do you take the bus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버스에 타라고 할 때는 뭐 get on the bus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용해 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해, 이거는 그렇죠. do you work? do you work? 하시면 되고요. 계속 볼게요. 회의해, 이거는요. do you have a meeting? have a meeting, 이게 회의를 하다예요. do you have a meeting? 너 회의하니? 커피 마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렇죠. do you drink coffee? 너 커피 마시니? 그렇죠. 대화하니? 그런 거. 이거는 do you talk? 퇴근해? 퇴근하다라는 표현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이거예요. do you leave work? leave란 단어는 어디를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leave work, 직장을 떠난다, 퇴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leave work? 너 퇴근하니? 그 다음에 친구 만나? 이거는 그렇죠. do you meet your friend? do you meet your friend? 네 친구 만나니?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집에 가니? 집에 가? 그렇죠. do you go ho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상을 물어보는 거, do you로 물어보는 것도 다 봤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일어나, 이거는 뭐였죠? 일어나, 이거는 그쵸. do you get up?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 이거는 do you get up? 일찍이라는 말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일찍이라는 말은 그쵸. early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get up early? 이거는 일찍 일어나니? 라고 보통 묻는 거고, 보통 이런 말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 in the morning이라는 말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do you get up early? 이렇게만 물어봐도 일찍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고, 그냥 누구나 다 아침이라고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조금 더 쉽고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씻어인데, 씻어라는 말은 그쵸. do you wash?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씻어? 이게 뭐라고요? do you wash? 하루에 한 번이라는 말을 배우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once a day 라고 하시면 돼요. once가 한 번이고요. a day가 하루예요. 그래서 once a day. 한 번 하루에. 근데 한국어로는 하루에 한 번이죠. 근데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 방식을 만드는 방식이 익숙해지실 거고, 다 배우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만 익혀 가셔도 돼요.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연습하실 수도 있죠. 다른 걸로 뭐 하루에 2번, 하루에 10번 이런 것도 연습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만 익혀 가시면 돼요. once a day. do you wash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씻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3번. 아침 먹어? 아침은 먹어? 이거는 먹어는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먹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아침을 먹다라는 표현은 안 배우긴 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침을 먹어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 you eat breakfast? 하시면 돼요. do you eat breakfast? 아침을 먹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do you eat breakfast?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려면 그렇죠. with your family 하시면 돼요.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아침 먹니? do you eat breakfast? 가족들과 함께 with your family.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출근해? 이거는 그렇죠. do you go to work? 하시면 돼요. do you go to work? 주말에? 주말에라는 말은 on weekends 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go to work on weekends? 주말에 출근하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버스를 이용해. 버스를 이용해. 이거는 그쵸. do you take the bus? 출근할 때. 이 표현은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표현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to work. do you take the bus? 너는 버스를 이용하니? 어디까지? to work. 회사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위에 문장 한국말로 써놓은 것처럼 출근할 때 버스 이용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와 한국어는 1대1로 직역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많죠. 이거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을 뭐 한국어로 직역하면 너는 버스를 이용하니?
회사까지?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나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역이라 그러죠. 약간 의미상으로 맞을 때 같은 문장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일에 이거는 그렇죠. Do you work?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이거는 미국에서 in America 하시면 돼요. 아메리카는 미국이고요. 앞에 in이 붙으면서 미국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work in America? 미국에서 일하니?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해?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Do you have a meeting? Do you have a meeting?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전에 하루에 한 번은 배웠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바꾸면 되죠. Once a month. Once a month. once는 똑같고요. a day가 a month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 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do you have a meeting once a month?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도 두 단어 데려놓는 느낌이에요. 회의해라는 단어. 전 단어라고 이거를 치부해버려요. 회의해. 이거는 do you have a meeting?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 커피 마시니? 그쵸? Do you drink coffee? 바로 나오셔야 돼요. 커피 마셔? 라고 했을 때 do you drink coffee? 바로 나오고요. 점심 식사 후에. 후에는 after 쓰시면 되고 after lunch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오늘도 실수가 있네요. work를요. lunch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Do you drink coffee after lunch? 이렇게 하시면 돼요. after work는 퇴근이죠. 퇴근 후에 커피 마시니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써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Do you drink coffee after lunch? 라고 해주시면 되고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문장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두 문장 다. 제가 참 뻔뻔하게 제가 제 실수를 덮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대화해. 그렇죠. Do you talk? 동료들과 그렇죠. with your co-workers. co-worker 동료고요. s가 붙었기 때문에 co-workers 동료들이고 누구누구와 함께는 with. 그렇죠. 그래서 do you work with your co-workers? 대화하니 이 동료들과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고요. 10번 퇴근해? 그렇죠. Do you leave work? Do you leave work? 회의 후에 한국어 발음이 힘드네요. 회의 후에 그러면 그렇죠. After the meeting 하시면 돼요. After the meeting. the meeting 이게 회의예요. 회의. 그러니까 after the meeting. 회의 후에. 그 다음에 친구 만나니? 친구 만나? 그렇죠. Do you meet your friend? 하시면 친구 한 명이고 friends 하면 여러 명이에요. Do you meet your friends? 친구들을 만나니? 퇴근 후에는 after work. 예, 미리 봤었죠? after work. 퇴근 후에 친구들 만나니? Do you meet your friends after work? 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집에 가니 뭐였죠? Do you go home? 그렇죠? 친구 만난 후에 이것도 after겠네요. After meeting friends. meeting your friends 하셔도 되고요. 그냥 meeting friends라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meeting은 만나고 난 후에요. After meeting friends. 친구를 만나고 난 후에. 위에 있는 the meeting. 더가 붙으면 회의가 되는 거고요. meeting 하는 거는 만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더가 안 붙었을 때는 그냥 조금 이해 안 되셔도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강의 들으시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re you로 묻는 의문문과 do you로 묻는 의문문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배운 게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몇 번 정리해서 배우셔야 돼요. 몇 번 좀 배우신다기보다는 좀 정리를 하시면서 연습을 좀 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 배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말로 배우는 영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고 계신 것처럼 가정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가정법은 제가 며칠 전에 실방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말 제대로 된 강의를 하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로 배우는 영어 컨텐츠에서 이 가정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때 제가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문장들, 예,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자,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장은 이 좋을 텐데 라는 이 문장을 알아야 돼요. 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먼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기에 앞서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에 한국어들이 좀 써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면 만약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말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내가 지금 캐나다에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나는 캐나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 뭐 여기에 강조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캐나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의 그냥 바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렇다면 이럴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보면 만약 내가 힘이 세다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힘이 세지 않다라는 거고요. 만약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가정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하고 이런 말들이 정말 대화 중에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 방법을 배워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말에다가 너무 많은 문법적 용어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뭐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뭐 혼합 가정법이니 막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이런 말은 언제 하는지 알고 이런 말 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텐데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t would be great라고 하시면 되는데 뒤에 보이는 be great가 좋다란 뜻이에요. 뭐 be good도 가능하고요. be great, 좋다. great란 단어 하나만 보면 좋은, be라는 이 비동사와 함께 했을 때 be great, 좋다인데 would를 썼어요. 원래 이 would는 will이란 단어의 과거형으로 뭐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it will be great라고 하면 확실히 좋아질 거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it would be great는 말 그대로 좋을 텐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좋을 텐데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it would be great가 모두 좋을 텐데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 예. It would be great란 이 말은 좋을 텐데라고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그냥 지금부터는 자꾸 반복해서 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단어 외우듯이, 마치 단어 외우듯이 그냥 익히시면 돼요.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자, 되셨으면 밑에 문장이랑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만약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만약이라는 거는 if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할 때는, 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있다면이라고 가정할 때는 am이 아니고 그 동사의 시제를 한 단계 떨어뜨려서 if I was로 다운시킬 수 있고요. 물론 if I was도 가능은 한데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was를 were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if I were 하면 만약 내가 있다면 이라는 말이 돼요. 실제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if I was라고 하셔도 돼요. 예, was라고 하셔도 되고 were라고 하셔도 되고 am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f I were 내가 있다면 캐나다에라고 하려면 in Canada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if I were in Canad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 연결해서 읽어보면 it would be great, 좋을 텐데 if I were, 내가 있다면 in Canada, 캐나다에 이런 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순서는 바뀌셔도 돼요. If I were in Canada, it would be great 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힘이 세다면, 만약이라고 하려면 if, 내가 힘이 세다면, 그러면 I were strong 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원래는 내가 힘이 세다는 I am strong인데 한 단계 떨어뜨려서 I was strong, 그 다음에 더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 were strong 했다. 그리고 여전히 I was strong도 가능하다. If I was strong 가능하고요. If I were strong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도 읽어보면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만약 내가 힘이 세다면 if I were strong.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게 가정법이네. 이 지금 배우는 문법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이런 거 껴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은 이렇게 하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이 문장을 대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만약 내가 부자라면, 만약은 if 하시면 되고요. 내가 부자라면 I were rich 라고 하시면 돼요. 여전히 were 대신 was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만약 if 내가 부자라면 I were rich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위에 좋을 텐데는 그냥 두고 만약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여기를 배울 건데 만약은 여전히 똑같이 if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I could speak English. 조금 전에 뭐 비동사 am, are, is, am 이런 거를 were 떨어뜨렸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원래는 I can speak English인데 그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can이라는 단어를 또 한 단계 떨어뜨려서 could로 바꿨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f I could speak English, 내가 영어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은 언제 한다고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내가 영어 할 수 있으면 if I could speak English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만약 if 하늘을 날 수 있다면 I could fly. fly가 날다라는 뜻이고요. 날다라는 단어 뜻 안에는 당연히 공중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이라는 말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 if I could fly.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네 아들이라면 만약 이거는 그렇죠. if 쓰시면 되고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네가 you. 그쵸? 여기도 비동사를 과거로 떨어뜨려서 were my son. if you were my s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여기 제가 지금 이 연두색 박스 안에 있는 말들을 먼저 하고 뒤에 말 좀 바꿔볼게요. 만약 네가 캐나다에 있다면 만약 제가 실수했네요.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이 말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배웠죠? 어떻게 했었죠? 만약은 그쵸 if고요. I were in Canada. If I were in Canada.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말은 좋을 텐데 이거 하나였는데 좋을 텐데라는 말을 다양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일 영어로 말할 텐데 매일 스키 탈 텐데 하루에 한 번씩 그와 만날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매일 영어로 말할 텐데인데 영어로 말할 텐데 I would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려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는 can이고요. 매일 영어로 말할 텐데 말할 의지가 있다.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은 will 그 다음에 would를 쓰시면 돼요. will은
정말 할 거다란 얘기고 would는 그쵸, 할 텐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I would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텐데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영어로 말할 텐데 I would speak English 매일 그쵸, every day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풀 문장 읽어보면 If I were in Canada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I would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텐데 every day 이렇게 매일이라는 이 부사는 뒤로 갖다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스키를 탈 텐데 그럼 여기도 스키를 탈 텐데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럼 똑같이 would 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I would ski 하시면 돼요. 이 ski란 단어는 스키 탄다 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I would ski 이렇게 얘기하면 난 스키 탈 텐데 매일 똑같죠. every day. 그럼 여기도 풀 문장 읽어볼게요. If I were in Canada, 만약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I would ski every day. 내가 매일 스키 탈 텐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와 만날 텐데 하루에 한 번씩 그와 만날 텐데 한국어는 하루에 한 번씩이란 말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그와 만날 텐데란 말을 보통 먼저 합니다. 그와 만날 텐데 그쵸, 의지가 담긴 말이니까 여기도 여전히 would를 쓸 거고요. I would meet him. I would meet him.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씩이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once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루는 a day. 그래서 once a day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풀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in Canada, 내가 캐나다에 있다면 I would meet him. 내가 그를 만날 텐데 once a day.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말을 또 우리가 배워봤죠. 만약 내가 힘이 세다면 밑에 한국말 보면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무거운 가방을 옮겨줄 텐데 너를 보호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 내가 힘이 세다면 이거는 그쵸, if I were strong 배웠죠. if I were strong 내가 힘이 세다면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들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쵸, can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can으로 가면 뭐뭐 할 수 있다가 되고 could로 써야 할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러면 I could 들다는 lift 이게 들다고요. 이 바위는 this rock 그래서 I could lift this roc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풀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strong, 내가 힘이 세다면 I could lift this rock.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텐데. 자, 되셨죠? 그 밑에 이 무거운 가방을 옮겨줄 텐데 여기는 뭐뭐 해줄 텐데 뭐뭐 할 텐데 그냥 의지만 담겨 있어요. would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 would move. move가 옮기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ould move. 옮길 텐데 뭐를? this. 이 heavy. 무거운 bag. 가방을. 그래서 I would move. 내가 옮길 텐데 this heavy bag. 이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would 대신 will을 쓴다면 내가 옮길 거야. 확실하게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옮길 거야. 근데 will을 would로 씀으로 인해서 옮길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면 옮겨줄 텐데 정도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길 텐데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could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I could 보호하다 protect 너를 you 그래서 I could protect you 하실 수 있고요. 풀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f I were strong, I could protect you.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쵸? 만약 내가 부자라면 만약에 배웠었죠? If I were rich.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하루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을 텐데. 자, 여기서도 소고기를 먹을 텐데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소고기를 먹을 텐데, 그쵸? I would eat beef 하시면 돼요. I would eat beef. beef가 소고기고요. 의지를 담긴 말이니까 would 쓰고요. 하루에 한 번씩 배웠었죠. 하루에 한 번씩, 그쵸? once a day 라고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once a day.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지을 텐데, 이 말은 건물을 지을 텐데 이 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전에 풀문장 읽어보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내가 부자라면,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If I were rich, 하루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을 텐데, 그쵸? I would eat beef, 소고기를 먹을 텐데 하루에 한 번씩 once a day. 됐고요. 다시 밑으로 넘어와서 건물을 지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의지가 담긴 말이니까 would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ould, 짓다는 build고요. 건물은 building이죠. 근데 building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I would build a building. 내가 건물을 지을 텐데 여기에다가란 말은 here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would build a building here 하시면 되고, 풀문장 읽어보면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I would build a building. 내가 빌딩 지을 거야. here, 여기에. 지을 거야가 아니고 지을 텐데. 예. 내가 부자라면 지을 텐데 지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짓지 않는 상황에서,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부자라면 그들이 나한테 잘할 텐데, 그렇죠. They would be nice. be nice가 착하게 굴다, 뭐 누구한테 잘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라고 하려면 to me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nice to, 거기를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잘하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누구누구에게 잘하다는 be nice to. 근데 그렇게만 외워놓으면 말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느낌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They would be nice. 그들이 잘할 텐데 to me, 나에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 놓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풀문장 한번 읽어보면 만약 내가 부자라면 If I were rich, 그들이 나에게 잘할 텐데 They would be nice to me.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만약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저 뭐였죠? 그쵸, 만약은 if, 그 다음에 I could speak English. 그쵸, can을 could로 떨어뜨려서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못하는 상황에서, 그쵸? If I could speak English,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자막 없이 영화를 볼 텐데, 여기도 영화를 볼 텐데 이 부분부터 먼저 만드셔야 돼요. 영화를 볼 텐데, 그렇죠? I would watch movies 하시면 돼요. watch movies, 이게 영화를 보다고요. would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의지,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그쵸? I would watch movies, 영화 볼 텐데 자막 없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without subtitles. subtitle, 이게 자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without은 뭐뭐 없이예요. without, 뭐뭐 없이. 그래서 without subtitles, 자막 없이란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풀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f I could speak English, I would watch movies without subtitles. 되셨죠? 자, 그 밑에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와, 그쵸?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니까 would 대신 could가 들어간다. 그건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could 하고 be friends. 이 말은 친구 사이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죠. 내가 그쵸? 내가 could be friends,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누구와, 그와 할 때는 누구누구와, 그쵸? with him. 그래서
I could be friends with him 하시면 되고 여기도 be friends with 잡아서 누구누구와 친구 사이가 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전체 풀문장 읽어보면요. If I could speak English, I could be friends with him.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니까 could 씁니다. 그러면 I could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풀문장 한번 읽어보면요. If I could speak English, 내가 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I could read this book.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책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 같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배웠죠? If I could fly.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을 텐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뭐 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뭐뭐 할 텐데만 봤는데 뭐뭐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뒤에 not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not을 어디다 붙이냐? would 뒤에, 이 조동사 뒤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 not 비행기를 타다란 말은 take a plane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ould not take a plane 이렇게 하셔도 되고 would not을 줄여서 wouldn't 이렇게 발음도 하거든요. 그래서 I wouldn't take a plane 이렇게 보통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wouldn't를 하셔도 좋은데 그 뒤에 항상 not이 있다는 거는 기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풀문장 읽어보면요. If I could fly, 내가 날 수 있다면 I would not take a plane. 비행기를 타지 않을 텐데, 그렇죠. 날 수 있으면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번에는 wouldn't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If I could fly, 내가 날 수 있다면 I wouldn't take a plane.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을 텐데 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에 갈 텐데 뭐뭐 갈 텐데 여기도 would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go 여기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갈 텐데 어렵지 않죠? I would go 달로 이런 말은 to the moon 하시면 돼요. to the moon. 그러면 I would go to the moon. 내가 달에 갈 텐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풀문장 읽어보면 If I could fly, 내가 날 수 있다면 I would go to the moon. 내가 달에 갈 텐데 만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 구름을 만져볼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는 아니니까 여전히 would 쓰시면 돼요. I would 만지다는 touch 쓰시면 되고요. 구름은 the clouds. 그래서 I would touch the clouds 라고 하시면 됩니다. 풀문장 읽어보면요. If I could fly, 내가 날 수 있다면 I would touch the clouds. 나는 구름을 만져볼 텐데 어렸을 때 제가 바라던 뭐 그런 판타지적인 소망이기도 해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꼭 구름을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문 만들어 봤고요. 2번은 이게 진짜 마지막 세트예요. 자, 만약 네가 내 아들이라면 If you were my son,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낚시하러 갈 텐데 이 말 그쵸? 어떻게 하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would go fishing. 그쵸? 여기도 would를 썼고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go하고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예요. 그래서 뭐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kating.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뭐 이런 거예요.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이렇게 쓰는 말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거 읽혀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뭐 하러 갈 텐데니까 would 썼다. 이거 봐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ould go fishing. 낚시하러 갈 텐데 너와 함께 이 말은 이제 뒤에 붙이는 거죠. 제가 너와 함께라는 말을 안 만들었네요. 여기에 자막으로 제가 편집하면서 붙여드릴게요. I would go fishing. 너와 함께 with you 라고 하시면 돼요. I would go fishing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풀문장 읽어보면 If you were my son, 네가 내 아들이면 I would go fishing. 내가 낚시하러 갈 텐데 with you, 너와 함께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법, 이 말은 마지막에 붙이시면 되고요.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여기도 의지가 담겼으니까 would 쓰시면 되고 그래서 I would teach you. teach 가르친다, you 너에게 I would teach you.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운전하는 법을 뭐뭐 하는 법은 how to 하고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그래서 how to 운전하다는 drive 쓰셔도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 이런 말이 되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ould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을. 자, 그러면 다시 풀문장 읽어볼게요. If you were my son, 만약 네가 내 아들이라면 I would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텐데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네요. 진짜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에게 줄 텐데, 이것도 의지가 담긴 말이니까 그냥 I would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 집, 그쵸, 이 집은 this house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ould give you this house, 내가 너에게 이 집을 줄 텐데.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정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문장을 다 만들어 봤고요. 굳이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 내용은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다음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말로써 쉽게 배워볼 거니까요. 저와 함께 이 본주 영어에서 말로 배우는 영어 이 컨텐츠와 함께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주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말로 배우는 영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말은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봤다. 뭘 봤을까요? 그가 춤추는 걸 봤고, 그가 공부하는 걸 봤고, 그가 청소하는 것을 봤고, 그가 뭔가 마시는 것을 봤고, 그가 먹는 것을 봤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봤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정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만드는 거를 분명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말로 하려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배워보고 연습까지 하고 쉽게 말하는 영어 뇌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말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나는 봤다 그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걔는 춤추고 있었어, 이렇게 두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부터 배워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한 문장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건데, 한 문장으로 다 얘기하는 걸 배우기 이전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두 문장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얘기하는 걸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나는 봤다 그를 그냥 순서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I saw him 하시면 돼요. saw는 see, 보다의 과거고요. 나는 봤다 그를, 어순 그대로예요. I saw him. 그리고 그는 춤추고 있었다, 주는 춤추고 있었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he was dancing. 그는 was는 상태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dancing은 춤추고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상태였다, 춤추고 있는, 이게 어순 그대로의 해석법이고요. 그는 상태였다, 춤추고 있는, 즉 그는 춤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두 문장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 안 하시고 두 문장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오늘 제가 같이 저와 함께 배워볼 이 표현이 익숙치 않으시면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어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열심히 끊어서 하시다가 한 문장으로 하는 걸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시고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도 훨씬 더 쉽게 익힐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봤다 그를,
I saw him이고요. 그는 춤추고 있었다. He was dancing.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him과 he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쵸?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는 춤추고 있었다. 두 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일 때는 굳이 두 번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I saw him. 이 부분만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나오는 he는 없애줘도 돼요.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가 하고 있었던 행동을 바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게 하고 있었던 행동은 dancing이죠. was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말로서 있는 건데 이미 I saw him. 나는 그를 봤다 해서 이미 과거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was란 단어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he도 필요 없고 was도 필요 없고 그냥 dancing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는 봤다 그를 이렇게 얘기할 때 I saw him 하고 그는 춤추고 있었다라는 말을 뒤에 붙여주는 건데 그는이라는 말도 생략하고 was도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dancing 이렇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I saw him danc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를 봤고 그가 하고 행동은 춤을 추고 있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I saw him dancing.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는 춤추고 있었다. danc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한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이런 말도 붙이죠. 여기서. 그렇죠. 파란색 글씨는 부사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붙는 말들이에요. I saw him dancing. 나는 그를 춤추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 춤추는 걸 봤어요. 라고 하려면 뒤에 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I saw him dancing here. I saw him dancing here. I saw him. 나는 그를 봤어요. dancing here. 여기서 춤추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봤다 그를 그는 봤다 너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는 he, saw는 동일하고요. 너를은 you. 그래서 he saw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ou,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 볼게요. 너는 춤추고 있었다. 예, 같은 말이죠. 너는 춤추고 있었으니까 이 말에 you는 반복되니까 춤추고 있는 이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anc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saw you dancing. He saw you dancing. 그는 봤어요. 너는 춤추고 있었어. 이런 이미지로, 이런 생각으로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온다느니,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느낌 그대로, 그는 봤다, 너를. 그리고 네가 어떤 행동하고 있었지? 너는 춤추고 있었지? dancing.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을 하나 더 붙여보면요. 내 친구와라는 말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겠죠? 내 친구와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쵸? with my friend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도 굳이 보면요. 너는 내 친구랑 춤추고 있었고, 그가 그걸 봤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는 게 좋아요. 너는 내 친구랑 춤추고 있었고 그가 그걸 본 상황에서 그가 네가 내 친구랑 춤추는 걸 봤대라고 얘기할 때는 그쵸 그가 봤대 he saw 누구를 you 너를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dancing이었고 같이 춤추고 있는 사람은 with my friend 이렇게 내 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he saw you dancing He saw you dancing. 네가 춤추는 걸 봤고 누구랑? With my friend.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우리는 봤다 그들을. 우리는 we 봤다는 saw 그들을 them 하면 되죠. We saw them. 그들이 하고 있던 행동은 여전히 춤추고 있었죠. 그럼 we saw them 하고 dancing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젯밤에란 말 붙여볼게요. 어젯밤은 그렇죠. last night 하시면 돼요. last night 이게 어젯밤에란 뜻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we saw them dancing last night. 다시 한번요. we saw them dancing last night. 이 말만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춤추고 있었고 어젯밤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We saw them.
우리는 걔네들을 봤어. 걔네들은 dancing 하고 있었고 그게 언제냐면 last night, 어젯밤이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예, 여전히 두 문장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나는 봤다 그를, 이거는 조금 전에 했죠. I saw him.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He was drinking coffe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는 그냥 연결하실 수 있겠죠. I saw him 하고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그쵸, 녹색 부분 drinking coffee 하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나는 봤다 그가 커피 마시는 것을.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한국말을 많이 내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어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나는 봤다 I saw him drinking coffee.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죠. I saw him 커피 마시는 것을, 그쵸, drinking coffee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I saw him drinking coffee. 근데 보면요, 그가 커피 마시는 것을 이라고 한국어는 돼 있지만 지금 그 자리가 I saw him, 나는 그를 봤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 saw he가 아니고 him이라고 적은 거예요. I saw him.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할 때는 이 힘이 그가 하는 행동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뿐, 영어로는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는 drinking coffee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그쵸, at the cafe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연결해 보면요,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drinking coffee였고 장소는 at the cafe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들은 봤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봤고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나니까, 그쵸, they saw me. 내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그렇죠, 커피 마시는 것이었으니까 drinking coffee고요. 뒤에 붙는 말은, 그쵸, 너랑 같이, 너와 함께, 그쵸, with you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y saw me. 그들은 나를 봤어요.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은 뭐라고요? drinking coffee였고요.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은 with you, 너랑, 그쵸. 너랑 같이 커피 마시는 거 걔네들이 봤대.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They saw me drinking coffee with you. 자,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봤다. 뭘 봤을까요? 네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본 거죠.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커피 마시는 거고 그거를 그녀가 본 거죠. 그녀가 봤다. 본 대상은 누구예요? 너를. 그러니까 she saw you 하면 되겠죠. she saw you. 네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그렇죠, 여전히 drinking coffee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말 볼게요. 네 차에서. 그러면 그렇죠, in your car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차에서 in your car.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도 복귀해 볼게요. She saw you. 그녀가 너를 봤어. 네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drinking coffee였고 그 장소는 in your car. 네 차 아니었어. 이런 순서로 영어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봤다 그를, 내가 그를 본 거죠. I saw him. 그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he was having dinner. eating dinner도 괜찮고요. having dinner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eating dinner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거 having dinner, have dinner, 저녁을 먹다, 저녁을 가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have dinner란 말을 저녁을 먹다 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면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he was having dinner, 그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한 문장으로 합쳐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나는 그가 저녁 먹고 있는 것을 봤다. 나는 그가 저녁 먹고 있는 것을 봤다. 풀문장 다 줬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본 대상은 그고 그는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I saw him. 내가 본 대상은 그고 그가 저녁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가 하고 있던 행동, 그쵸? having dinner 넣으시면 돼요. I saw him having dinner
I saw him 라는 글을 봤고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having dinner 하고 있었고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하시면 되겠죠. 식당에서란 말은 at the restaurant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saw him 라는 글을 봤어요. having dinner 하고 있었고 장소는 at the restaurant 였습니다. 정보는 다 줬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순서가 좀 다를 뿐이고 구조가 좀 다를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순서와 조금 차이가 있고 한국어에 생각하는 방식과 영어에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든 반복 숙달하게 되면 다 익숙하게 돼 있고 그러면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따라 하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 부분을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요.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너무 쉽거든요. 그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거는. 자, 다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네가 저녁 먹는 거를 봤다.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봤고 본 대상은 너고요.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러면 그쵸, they saw you, 너를 봤고요.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그쵸, having dinner. 그 다음에 뒤에 말 붙여보면 그녀와 with her. 그쵸, they saw you, 그들이 너를 봤고요.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having dinner. 누구랑? with her, 그녀와 함께.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은 내가 저녁 먹는 것을 봤다. 자, 톰은 내가 저녁 먹는 것을 봤다. 자, 이번에는 색깔 변화도 없어요. 색깔 변화도 없으니까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톰이 봤고요. 본 대상은 나고요. 그쵸?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은 저녁 먹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om saw me. 탐은 나를 봤고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은 그렇죠. having dinner 였고요. 식탁에서 그렇죠. at the table 하시면 돼요. 간혹 이거를 on the table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 올라가셔서 저녁을 먹는 그림이 on the table이고요. 그냥 식탁에서 먹는다라고 할 때는 at the table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식탁에서 at the table.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나는 봤다 그를 여전히 똑같아요. 그쵸?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요. 그는 TV 보고 있었어요. 이젠 여기도 쉬워졌죠? He was watching TV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문장은 이번에는 부사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나는 그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것을 봤다. 내가 봤고요. 그쵸? 본 대상은 그고요.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TV 보고 있는 거였고요. 장소는 거실이었어요. 이런 순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봤다. 그럼 I saw him. 나는 그를 봤어요.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TV 보고 있는 거였죠. watching TV 하고 있었고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거실. in the living room 하시는 거예요. I saw him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다시 한번 더요. I saw him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네가 그녀와 TV 보는 것을 봤다. 그렇죠? 여기서 사건을 정리해 보면 그들이 너를 봤어요.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TV 보는 거였고 같이 있는 사람은 그녀였어요. 그 순서. 그쵸? 그러면 they saw you. 그쵸?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watching TV였고요. 같이 있던 사람은 그쵸? with her 하시면 돼요. They saw you watching TV with her. 다시 한번 더요. They saw you watching TV with h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더요. 톰은 어젯밤에 내가 TV 보는 것을 봤다. 이것도 정리해보면 탐이 봤어요. 본 대상은 나예요. 탐이 나를 봤고요.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은 TV 보는 거였고요. 그 시간대는 어젯밤이었어요. 정리되셨죠? 가보겠습니다. Tom saw me. Tom saw me. 탐은 나를 봤어요.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은 TV 보고 있는 거였죠. watching TV. 시간대는 어젯밤이었어요. last night. Tom saw me watching TV last night. 다시 한번 더요. Tom saw me watching TV last night.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심화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법한 문장 한 4문제 정도 제가 정리했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가 네 커피 마시는 걸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가 네 커피 마시는 거 봤어요. 야, 걔가 네 커피 마셨거든? 그거 내가 봤어. 이런 말 어떻게 하는지. 그쵸? 할 수 있죠?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요. I saw. 누굴 봤어요? 본 대상이 그예요. 그를 봤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I saw him이 가는 거예요. 그쵸? I saw him.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뭐예요?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누구 커피예요? 네 커피죠. 그러니까 drinking your coffee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I saw him. 나는 그를 봤고 그가 하고 있었던 건 drinking인데 어떤 커피를 마셨죠? Your coffee. 네 커피. I saw him drinking your coffee.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봤어. 자,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사건을 정리해보면 내가 봤어요. 내가 본 대상은 그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I saw her. 그쵸? 그녀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누군가를. 누군가는 someone이고요. 기다리는 거는 wait for예요. wait만 쓰시면 안 되고 wait for,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wait for someone인데 하고 있었던 거니까 waiting for someone 하시는 거예요. I saw her waiting for someone. 나는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하고 있었던 건 기다리고 있었어요. for someone, 누군가를. 근데 사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 장소, 그쵸? 정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사건이라기보단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saw her waiting for someone here. 나 여기서 그녀가 누군가 기다리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나는 네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점심 먹는 것을 봤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실제 상황에서 자주 쓸 법한 내용이에요. 그쵸?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건 정리해보면 내가 본 거죠. 내가 봤어요. 본 대상이 누구예요? 네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I saw your girlfriend 하시면 되죠. I saw 봤고요. 본 대상은 your girlfriend. 네 여자친구를 봤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고 있었던 행동이 뭐예요? 점심 먹고 있었죠. 점심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having lunch 하시는 거예요. having lunch.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먹고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는 with 쓰시는 거고요. 누군가는 조금 전에 배웠어요. someone이에요. 그러니까 with someone 하시면 돼요. 영어 순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면 I saw, 나는 봤고요. 본 대상은 your girlfriend, 네 여자친구고 여자친구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having lunch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with someon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나는 우리 엄마가 통화하는 것을 봤어. 이건 비교적 간단하죠. 나는 봤고요. 본 대상은 우리 엄마예요. 그러니까 I saw my mom. I saw my mom 하시면 돼요. 엄마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뭐였죠? 통화였어요. 통화하는 것. 통화하고 있는 거. 통화하다는 토크라는 단어를 써요. 토크, 말하다, 대화하다는 뜻이에요. 토크라는 단어는 대화하다. 토크쇼라 그러잖아요. 그쵸? 대화하는 게 토크예요. 토크. 근데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전화기에다 대고, 이게 제 전화기인데 전화기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phone 써요. 그래서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하면 통화하고 있는 것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g 빼고 talk on the phone 통화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saw my mom. 나는 우리 엄마를 봤고요. 우리 엄마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talking on the phone. 그쵸? 전화기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었다. 심화 음용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연습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이 강의 중에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강의 올리고 나서 잠시 조금 지난 후에 제가 댓글
창 상단에다가 제가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댓글창에다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댓글창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면요. 그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봤다. 간단하죠.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네가 청소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가 축구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나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걸 봤다. 자,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두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연습이 되니까 두 개 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됐고요.